스페이스X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차세대 스타쉽 블록 2 하드웨어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드 B와 같은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스타쉽 프로토타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스페이스X는 구형 블록 1 모델을 건너뛰고 블록 2 우주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인 우주선 33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업그레이드의 빠른 속도는 스페이스X가 더 발전된 하드웨어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이며 우주 탐사 목표를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사 사이트 및 패드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우주선이 발사될 수 있을까요? 패드 A가 최근에 캐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메시스의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폴라리스 대원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며 성공적일까요?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5번 항공편이 빠르면 11월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폭탄 같은 발표를 한 후 스타베이스의 상황이 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이스X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늦추지 않습니다. 발사 현장을 보면 스페이스X는 성공적인 테스트 체제에 이어 다시 한번 타워 A로 인양기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가장 최근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수행한 업그레이드와 구조적 보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캐치함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여유 시간이 있으므로 샌드백, 부스터, 1을 발사장으로 다시 가져와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FAA와 EPA의 지연은 스페이스X에게 성가신 일이지만 추가 시간으로 인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차 발사를 앞두고 팀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와 보강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타워 꼭대기 근처에 비계를 설치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에 이어 스페이스A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 A는 곧 비행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비행이 지연됨에 따라 스페이스X는 패드 B로 시작하는 차세대 발사 패드로 초점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타워와 패드 콤보는 완전히 재설계된 발사 마운트를 포함하여 이전 모델에서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단순한 패드가 아닙니다. 블록 2 우주선이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만큼 새로운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은 새로운 발사 마운트를 중심으로 계속 작업해왔으며 현재 지상에서 대부분의 예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시트 파일을 지상에 설치하는 데 사용했던 파일 드라이버가 마침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 벽을 추가하면서 화염 트렌치가 지나갈 지역을 굴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사진작가들은 화염 트렌치가 있을 흙더미 근처에서 굴착기로 이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봐봤어요. 스페이스X가 메이시스 백화점에 정적 화재 스탠드에 일부러 설치한 화염 전환기를 보면 예비 작업이 완료된 후 전환기의 주요 구조가 매우 빠르게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속도 증가를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힘을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약간 다른 경우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지상의 시트 더미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화염 트렌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상의 선에서 타워를 올려다보면 팀원들이 구조물 전체에서 좋은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타워 바닥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캐치함을 제어하기 위해 드로우워크 모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연료, 산화제, 질소를 SQDM과 우주선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양의 하드웨어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발사 중에는 이 부분이 화염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타워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보강되어야 합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염, 꽤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행히도 타워 B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화염 트렌치 추가를 포함한 발사 마운트의 업그레이드가 발사 시 화염과 힘의 대부분으로부터 이 영역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스타쉽이 발사할 때 타워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치오버 기동을 하기 때문에 화염이 기지를 직접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을 줄이더라도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스타쉽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다른 로켓 발사 타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보강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작업자들이 이 섹션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 이 새로운 발사대가 연료 농장에 연결될 거예요. 첫 번째 우주선과 부스터를 채울 준비가 된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타워 바닥에 모든 작업과 함께 타워 건설에 사용되는 거대한 CC-88-1 크레인의 마무리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팀이 이 거대한 크레인을 바닥으로 내리고 상부 부분을 제거하여 높이를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레인의 극단적인 높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인 작업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조만간 진행될 타워의 캐치암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 크레인을 곧 다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속도라면 5번 항공편이 이륙하기도 전에 발사대가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발사 업체들은 발사대를 건설하는 데 착수부터 첫 발사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실3단 미로 개발. 희귀한 5호 발사체 하드웨어를 획득하기 위해 현재 위치한 산체스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체스는 스페이스X가 미래에 사용할 품목이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든 장비와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몇 달 전에 이곳으로 이전한 타워 캐치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작업자들이 설치를 위해 발사 현장으로 운반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적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30호도 지난 몇 주 동안 산체스에서 이륙할 차례를 기다리며 마침내 이륙할 기회를 얻기 위해 참을성 있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침묵과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과 환경보호청 EPA이 보장했듯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면서도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일이 계속 진행되면 추가 프로토타입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이 블록1 우주선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이러한 모든 지연이 발생하기 전에는 선박을 낭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30번 선박과 31번 선박 모두 이륙 예정이었습니다. 블록2 선박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알려주세요. 현재 메가 베이 2에 위치한 첫 번째 블록2 선박인 33번 선박을 살펴보면 이 차세대 프로토타입의 작업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걸친 빠른 스태킹 과정을 거쳐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우주선의 후미 플랩이 각각 들어 올려져 우주선에 결합되면서 마침내 스페이스X가 이 우주선의 후미 플랩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403번 우주선이 32번 우주선보다 개발 과정이 더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며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블록1 우주선의 최종 운명이 사실상 확인된 것입니다. 33번 우주선이 곧 초기 압력 테스트를 위해 출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헌데트 내려락도에 있는 내립니다. 블록2 프로토타입의 발전과 향후 전망, 그리고 43번 우주선만이 30번 우주선을 따라잡는 유일한 블록2 프로토타입은 아닙니다. 스태프 공장을 들여다보면 스페이스X가 설치한 멋진 창문 덕분에 34번 우주선의 노즈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은 2개의 전방 플랩 중 첫 번째 플랩을 설치했으며 곧 두 번째 플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의 나머지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33번 우주선처럼 곧 노즈콘이 펼쳐져 쌓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번 우주선이 날아갈 때쯤이면 블록2 우주선 2대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스페이스X의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인터넷의 무법성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스페이스X 새 우주선 제작 속도만큼이나 32번 우주선에 가장 근접한 우주선은 분명히 쌍둥이 우주선인 31번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조되었으며 현재 6번 비행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선이 비행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테스트 체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 우주선은 타일을 더 튼튼한 새 버전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이를 보류하고 대신 이 우주선을 메시의 테스트 범위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정적 화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우주선에 극저온 메탄과 산소가 가득 차 있었다고 언급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날 31번 우주선은 결국 정적 화재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단되었거나 정적 화재 전 점검을 한 번 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14일에 스페이스X가 다시 한번 우주선 31호의 테스트를 강화했고 다시 한번 극저온 액체가 탱크에 채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탱크가 비워졌습니다. 네, 여전히 정적 화재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는 우리를 놀리는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31번 우주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테스트 또는 지상 측 하드웨어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주선 32호는 정적 발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것이 우주선 하드웨어의 문제라면 스페이스X는 우주선 32호를 건조 현장으로 돌려보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정이 화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31번 우주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추적해온 테스트 탱크 16기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지난 5일에 소규모 극저온 테스트를 마친 후 우리는 이 테스트 탱크가 또 한 번의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첫 번째 극저온 테스트 이후 9일에 다시 한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테스트 중 한 번 또는 두 번 모두 이 테스트 탱크가 캔 분쇄기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캔 분쇄기 바닥에서 테스트 탱크 위에 놓인 뚜껑에 연결된 유압 피스톤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스트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캔 분쇄기가 아닙니다. 캔 크러셔 딕입니다. 캔 크러셔 이방의 외부 케이지에 부착된 수평 피스톤 덕분에 단순히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5일과 9일에 진행된 두 번의 테스트에서는 이 수평 피스톤이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일 두 번째 테스트가 끝난 직후부터 팀원들이 수평 피스톤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이는 캔 크러셔와 테스트 탱크 6 인력 사이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12일에는 세 번째 구조 테스트를 거쳤고 수평 피스톤이 발사 및 착륙 시 충분한 힘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테스트 탱크 6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 탱크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과 부스터의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베이스에서의 스페이스X의 작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목격하는 것은 우주 비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로켓을 설계, 제작 및 테스트하는 것이 서류 작업을 제출하고 정부 관료제를 상대하는 것보다 여전히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내내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스페이스X가 다음 시험 비행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을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관료주의 때문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며칠 전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스페이스X에 대해 14만 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 벌금은 이전에 스페이스X에 부과된 벌금과 비슷합니다. 이는 발사의 엄청난 힘으로부터 발사 패드와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워터 딜루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비행에서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발사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주 팬들에게는 이 모든 관료주의, 서류 작업, 지연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스페이스X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번 발사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스페이스X는 발사 타워 전체를 건설하고 스타 팩토리의 대부분을 완성했으며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을 제작하고 다음 우주선의 타일을 모두 교체하여 비행하고 세계 최대 로켓 무대를 공중에서 잡으려는 첫 번째 시도를 앞두고 테스트와 업그레이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많은 일을 해냈고 이제 적어도 3번은 더 해야 합니다. 가끔 스페이스X는 돈만 낭비하는 회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안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스페이스X가 블록 2로 이동함에 따라 나머지 블록 1 디자인과 함께 30호와 부스터 12호는 더욱 구식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록 2에 첫 번째 우주선인 33번 우주선은 30번 우주선이 비행할 기회를 얻기 전에 비행 준비가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과 다른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X는 새집번 우주선을 더 이상 테스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더 발전된 비행 하드웨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정 때문에 1년에 2, 3대만 발사할 수 있다면 발사할 우주선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현재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부스터 4와 20번 우주선을 발사할 때 스페이스X는 이를 건너뛰고 부스터 6과 4번 우주선으로 바로 가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부스터 4와 15번 우주선은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때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곧바로 3번과 16번 부스터로 이동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패드 B도 그때까지 준비될 수 있으므로 스페이스X는 그 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은 규제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계속 미뤄진다면 스페이스X가 더 발전된 패드로 건너뛰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폴라리스단과 에피콜롬보의 아슬아슬한 만남.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염 전환기나 물 희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앨런의 결정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발사대 전체를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다리는 대신 가시적인 토네이도, 이양이 더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장기간의 지연 기간 동안 스페이스X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의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이유로 연기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폴라리스 새벽입니다. 제러드 아이장맨의 두 번째 상업 우주 비행이자 폴라리스 3부작의 첫 번째 임무였던 폴라리스 던 미션은 수년간의 준비와 최근 날씨로 인한 몇 차례의 지연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마침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제러드 아이장맨은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민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며 스페이스X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이 위협을 달성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의 한창일 때에도 스페이스X는 우주 경쟁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기술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슐에서 직접 생명 유지 장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압력 슈트는 대부분의 현대 우주복보다 조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며 정부기관의 도움이나 의견 없이 전적으로 민간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스페이스X가 기술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줍니다. 승무원 4명이 모두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우주 공간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폴라리스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또 다른 기록이 깨졌다는 사실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성장과 발전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인간이 동시에 우주를 여행한다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12명, 중국 탱궁 우주정거장의 3명, 폴라리스 등 우주선의 4명으로 총 19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장맨과 우주 비행사들은 이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마침내 지구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루드래곤은 재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몸통을 버리고 노즈콘을 잠그는 동시에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라리스더는 이번 재진입에서 높은 고도와 속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루드래곤 중 가장 뜨거운 재진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재진입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페이스X와 폴라리스던의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규범에 따라 재진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하산이 전개되고 멕시코만에 착륙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부 해안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임무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폴라리스 더노의 승무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조금 더 멀어졌으니 예상치 못한 가까운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국제우주국 ESA의 베피콜롬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유럽과 일본은
머큐리 자기권 궤도선과 머큐리 행성 궤도선으로 알려진 이 두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계획과 준비 끝에 마침내 2018년에 첫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불에 타버린 행성으로 탐사를 떠났습니다. 이 임무는 대부분의 행성 간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한 속도를 얻기 위해 일련의 중력 보조장치를 사용합니다. 2025년까지 도착할 예정이며 지구, 금성, 수성 행성의 플라이바이를 포함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행성이기 때문에 수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는 모든 임무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 방향으로 이동할 때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상쇄하기 위해 궤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모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중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월에 발생한 추징이 오작동으로 인해 승무원들은 임무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에는 터머마우 행간이었습니다. 이는 탐사선이 2026년 하반기에야 수성 궤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탐사 임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인 9월 4일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비행에서 탐사선은 이 문제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성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탐사선이 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은 탐사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성 남극의 숨막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마침내 수성을 고향으로 부르기 전까지 총 6번의 플라이바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그중 4번째 비행입니다. 이 두 나라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임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